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가지 지난 5년 동안 나온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뭔가 누가 힘들다 누가 좋다 이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쉬운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자기 생계업이 있잖아요.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 어떤 생활과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쉬워야 돼요. 장을 보거나 세금을 계산하거나 집을 사고 팔거나 이런 게 쉬워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금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게 규제가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시장을 다니면서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상한 부분인데 집이 없어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조차도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요, 세입자도 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갱신권 있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간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아세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부 케이스를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임대인, 임차인이 굉장히 잘 지냈다면 지금은 이제 법 근거 들이밀면서 서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굉장히 약간 살벌한 세대가 됐죠. 그리고 세금은 왜 알아야 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집 마련할 때 세금과 대출이자를 미리 계산을 못하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일단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세금 계산을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큰 집을 사시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거나 좀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세무사랑 상담을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요새 지금 집을 잘 살려면 세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지금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서울 거래건 이제 지금 기준으로 2,000건을 못 넘고 있는데 2월달에 800건 찍었다가 이제 3월달, 4월달 오면서 1,000건 초반대 회복했다가 4월달에 이제 잘 나오면 2,000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물이 거래가 이렇게 없는 만큼 매물 중에서 굉장히 급매가 있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급매가 왜 급매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급매는 이런 거잖아요. 집주인이 급해서 헐값에 던져버리는 건데 요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계산을 했을 때 나한테 싸게 팔아도 손해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시장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정부. 정부는 세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돈이 누구한테 가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일전에 이 재건축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드린 적 있지 않아요? 조합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수분양자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생기는 돈 자체를 수분양자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 됐기 때문에 조합이랑 시공사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똑같아요.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고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을 여러분이 구할 때 이 집이 싸게 나왔어요. 싸게 나왔는데 왜 싸게 나왔는지 중개사님이랑 얘기를 하시면은 세금 때문에 싸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시작됐으니까 그건 제끼더라도 법인의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법인의 매물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이 강의에서 5월달에 나오는 금매, 5월달 안에 잔금 조건으로 하는 법인의 금매나 개인의 금매는 진짜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법인의 매물을 갔는데 시세가 12억을 하는 데가 있어요. 12억을 하는데 법인의 매물이 10억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왜 10억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12억인데 10억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럼 10억에 나왔는데 법인의 세금 구조를 모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왜 싸게 나왔는지 내가 더 깎을 수 있는 건지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따져봅시다. 지금 법인은 주거용 주택을 사고 팔면은 특별 법인세 20%가 일단 기본으로 부여가 됩니다. 비용 처리도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취득세 빼고는. 그럼 20%. 그리고 법인이 수익이 2억 이하는 10%, 2억이 넘어가면 20% 구간인데 20%라고 쳐요. 좀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하거나 멀쩡히 돈을 버는 기업은 매출이 그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40%가 날아갑니다. 40%는 차익이 남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12억짜리 주택이잖아요. 12억짜리 주택에서 10억으로 깎았으니까 2억을 깎았잖아요. 그럼 2억 중에서 40%인 8천은 어차피 세금으로 나갔을 돈인 거예요. 쉽죠? 1억 2천을 깎아주는 셈인 거예요. 일단은 쉬우시죠 여러분?
2억을 깎아주는 거지만 그 안에서 8천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낼 돈을 세이빙한 겁니다. 그럼 1억 2천이 남잖아요. 그럼 5월달이 지나가면 뭐가 되죠? 종부세가 부과가 되죠. 12억짜리 집이 종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2억이면은 대략 공시지가가 요새는 좀 높거든요, 여러분. 공시지가가 한 8억 이상이 나올 거예요. 한 8억에서 9억. 그럼 싸게 그냥 8억 잡아볼게요. 뭐 이 공정가액도 있으니까 8억이면은 법인은 이제 종부세가 6%, 7.2%가 나오거든요. 6%에다가 이제 농특세 20% 가산이 돼서 7.2%가 나오는데 8억에 7.2%면 세금이 얼마가 나면 거의 6천만 원이 납니다. 대략 6천만 원. 그러면 2억을 깎아줬지만 2억 안에서 8천만 원은 아시겠지만 법인세를 이제 이 정부에 낼 돈을 깎아준 거니까 1억 2천이 남고 1억 2천에서 종부세가 얼마 나오는지 여러분? 아까 8억에서 공시가 8억에서 87에 50이니까 6천이 나오잖아요. 1억 2천에서 6천을 깎으면은 결국 이 법인은 깎아주는 게 6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세입자가 껴있다. 법인은 거의 세입자가 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 가능한 집이랑 만약에 세입자가 있는 집이랑 시세가 1억이 차이가 난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는 싼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12억짜리 집을 10억에 내놓은 매물이 있는데 얘가 전세가 나름 저렴하게 껴있는 거예요.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2억을 깎아줬지만 얘네는 자기들이 낼 법인세 8천을 아끼고 자기들이 낼 종부세 6천을 아꼈잖아요. 그러면 8천에다가 6천이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돈이 6천인데 세입자가 껴있으니까 1억을 깎아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법인은 본인들이 누릴 건 다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우지 않으세요? 시세가 12억인데 10억짜리 집이 나왔는데도 법인 입장에서는 밑줄 게 없는 거예요. 종부세 피하고 양도세 피하고 하고 나면은 세금 낼 걸 안 내고 나면은 이 사람한테 2억을 싸게 줘도 남는 거예요. 세입자가 껴있는 부분이 1억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4천 정도는 이득을 보는 느낌도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즘 거래가 없는데 몇 건이 하락했다, 몇 건이 상승했다가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려간 것 같죠? 내려간 것 같은데 요새 데이터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 가격이 넘김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거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 팩트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신고가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특히 종부세가 껴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근데 종부세 기산일이 6월 1일이잖아요. 이게 넘어가면은 이거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건 거래기 때문에 그 계산을 다 합니다. 계산을 주로 누가 할까요? 매도인이 합니다. 매수인들은 하시기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물론 좀 유능한 중개사님 만나면 중개사님들이 해주긴 해요. 하지만 이 내부 사항을 다 모르잖아요. 이 법인이 10% 과세 구간인지 20% 과세 구간인지, 그리고 이제 뭐 종부세도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6%가 아니라 3%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12억짜리 집이 11억에 나왔어요. 근데 얘가 법인이고 그리고 세입자를 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종부세랑 법인세를 많이 내는 기업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과감하게 나 1억 더 깎아달라. 1억 더 깎아줘도 너는 이득이다. 계산해보지 않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 개별 플레이 시장이 된 거고 집을 사는 분 파는 분 모두 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시장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이뿐만이 아니죠. 양도세 중과 유예되기 전에 어땠습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되기 전이랑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된 다음이랑 팔았을 때 예전에 세금 구간이 여러분 거의 70%대가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60% 70%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도세를. 근데 지금은 일반 과세로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 차익만 해도 몇 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이가 있죠. 알면은 과감하게 깎아달라고 할 것이고 모르면은 깎아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거래값만 가지고 싸다 비싸다를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가 세금을 얼마나 아끼는지, 나한테 왜 이렇게 싸게 주는 건지, 혹시 내가 더 깎을 수는 없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통계가 나와 있으면 모든 선택이 편한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 공부도 하고 매도인이랑 대화도 해봐야 되고 내 잔금 칠 때 대출이 나오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전세로 한 번 더 살아도 될지 약간 망설여지기도 하기도 한데, 저는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보다 2, 3억. 이 보면은 마지막 거래가보다 2, 3억 내려간 단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거주가 필요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알고 시장을 돌아다니시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공부할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전세를 가든 월세를 가든 매매를 하든 공부할 게 많아진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